네, 허위조작 뉴스로부터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한지입니다. 자, 오늘도 소통관에서 브리핑 마치고 또 달려오셨습니다. 김희연 위원장님, 네,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김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한 주 이 월요일의 시작을 또 함께 하니까 또 비가 그것도 좋네요. 오는 주 첫날입니다. 아, 맞습니다. 주말은 어떻게 좀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요. 토요일 날에는 특별당규를 네네. 당원 토론회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 저희 특별당규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의원총회 있었고 최고위원회 보고 있었고 기자들한테 간담회까지 해서 토요일 주말에도 역시. 했고요. 어제는 네.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무튼 불철주야 역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특별하게 또 한 분 함께 더 하게 됐습니다. 자, 전원규 허위조작 감시단의 공익 변호사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음 인사드립니다. 환영합니다.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저는 그 허위조작 감시단에서 공익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홍규 변호사고요. 네. 저희 그 민주파출소로 들어오는 여러 제보들 이런 것들 정리해서 법적으로 고발할 수 있는 것은 고발하고 뭐 대응 방안을 항상 논의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몇 개 고발했어요? 지금 제가 고발한 거는 지금 한 5건 정도 5건? 되고요. 분발하세요. 아니, 검토한 건 꽤 많습니다. 앞으로 고발할 일이 또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경선 때 하고 이제 본선 들어가면 예. 뭐 어마어마하게 쏟아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그럼 오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두 분과 본격적으로 그러면 분석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죠. 팩트체크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 외치는 국힘. 야, 자, 지난 그 10일이었죠.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 자당 비대위에서 뭐 여러 주장들을 좀 펼쳤습니다. 일단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제안하자 민주당 친명계의 거칠고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어제 우원식 의장은 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스스로 철회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개딸들이 총동원되어 국가서열 2위인 국회의장마저 무자비하게 짓밟은 것입니다. 참 그 제 코가 석자면서 남의 집안 일에 관심이 참 많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그 민주당과 이제 국회의장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또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미 그 관련된 내용을 좀 밝히지 않았습니까? 국회 권한을 축소하자라고 하는 국민의힘의 이 주장이라고 하면 합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것뿐만이 아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짓밟았다 국회의장의 권위를, 그거는 첫 번째로는 윤석열 대통령 전직 네. 거부권 행사 짓밟은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저희가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추천을 해도 짓밟았고, 그다음에 국회의장 추천에 방심위원 임명 안 했고,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한 거죠. 그렇죠. 가장 가까이에는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이 국회의장의 권위를 짓밟은 거죠. 그다음에 개헌에 대한 얘기는 말씀대로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야당이 그러니까 내란 잔당을 척결하고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야당의 그런 입장을 존중하는 거였고, 그다음에 동시에 이번에 개헌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제안한 것을 철회한 건데, 그 사야를 못 참고 권영세 위원장이 야당 탓을 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물타기 하는 그런 수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실은 2012년도에 또 이런 정치 공작에 매우 능한 네네. 그런 정치인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공작에 능한 네. 정치인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이거 관련해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저 뒤에서 현수막과 관련돼서 좀 말씀드릴 건데요. 네네. 원래 국힘이 여당이었잖아요. 예. 그동안 여당이라면은 현수막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됩니까? 통상적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써야 되죠. 그쵸. 통상적으로는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다, 앞으로 이거 할 거다라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데, 네. 지난 3년간의 현수막 내용들을 다 보면요, 항상 민주당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이 하는 일이 옳지 않고 잘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항상 민주당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야당이 될 당이었고 그런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철학과 비전 없이 계속 민주당 탓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좀 거친 표현을 쓰면서 계속 민주당의 내분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사실 그러면 가기 전에 이전에 네네. 교섭단체 연설 때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당시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을 계속 불러가지고 기승전 민주당 기승전 이재명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냐 외려 그렇게 오히려. 했는데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이런 얘기나 뭐 네. 탓하는 것도 저희 민주당 계열한테 너무 오히려 지금 친근하게 사랑해서. 사랑해서 그래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했던 이재명 망언집이라고 네, 했지만 이재명 발언집으로 명언집이 명언집이 돼버렸던 돼버렸어요. 그것도 같은 네. 맥락인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보다 더 민주당을 외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죠. 국민의힘 대선 주자 중 또 한 명인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이야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공식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지난 10일 날 했는데요. 하면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언행을 또 서슴지 않았죠. 관련돼서 일단 영상을 보고서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네, 방금 보셨는데요. 아니 뭐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 명 더 있다 하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이제 민주당을 거론을 합니다. 근데 이번 조기 대선에 있어가지고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불법 개헌, 사실 그 당시에 그 여권의 당대표였던 게 본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쫓겨나 놓고 네. 그런데 뻔뻔스럽게 뭐 어떤 사과 반성도 없이 대선은 뭐 전쟁이다 이런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아무튼 이러한 극단적인 언행 보시면서도 참 실수를 금할 수 없는 것 같은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네.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특수부 검사 그렇죠. 시절부터 형님 동생 네네. 그리고 형수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카톡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수백 그다음에 문자 주고받은 것은 비번을 까지 않고 결국은 영원히 이제 묻어둔 건데 이것도 네. 언젠가는 드러나겠지만, 그런 관계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탄핵까지 갔는데 탄핵을 당한 게 민주당과 이재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렇게 국회 분수대 앞에서 네. 국민들한테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요. 그리고 한동훈 후보는 지금 이제 경선 과정에서 뭐 선택을 받을지 아니면 뭐 떨어질지 봐야 되겠지만, 사실 국민들이 그래도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서는 계엄 해제 당시에 자당 국회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에 와서 190표로 통과될 때 역할을 한 점에 대해서 나름 좀 존중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민주당 뭐 이재명을 비판하는 걸로 봐서 결국은 정신을 못 차린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의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네. 뭐 초록은 동생 헷갈리네 저도. 네. 초록은 동색인 동생, 네. 정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변별력이 없으면 극우 세력이 좋아하는 후보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잖아요. 네. 그나마 국민의힘 안에서 좀 중도적이거나 보수적인 쪽의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좀 제대로 된 메시지가 나가줘야 되는데, 그 당이 뭐 그럴 리가 없죠. 제대로 된 당이 아니고 극우에 둘러싸여서 정말 극단적인 망언을 해야지만 돋보이는 이런 상황으로 간 것이, 치달아지게 된 것이 국민의힘의 현주소다고 보여줘서 도리 없다, 그냥 망해야 된다. 네, 봅니다. 맞습니다. 윤석열의 아주 끈끈한 오른팔이라는 꼬리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이 표현을 쓰면서 여러모로 이제 뭐 앞서 영상을 보셨지만 뭐 적대적인 공생정치, 구시대적 정치를 끝내겠다라면서 이제 민주당과의 전쟁을 선언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이제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에 대한 출마 선언이라고 하면 그 미래 비전 청사진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 예. 네. 그 청사진이 별로 의미가 없는 의미가 없다. 당내 경선입니다. 예를 들어 네네. 정책 대결을 하고 민주당의 정책
보다 예를 들어 보수의 가치 내지는 뭐 그런 걸로 가야 되는데 지금 당내 경선이 그런 정책 대결이나 그 변별력을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더 그 극우적인 표현과 정책을 내느냐가 간택되는 그 기준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정책보다는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해 공격하면 그걸 기사를 써주는 언론 또는 그것을 받아서 방송하는 유튜브 네. 그거를 이제 퍼날르는 그 일종의 네티즌들 그러니까 그 국힘에 그런 것 그런 거와 그다음에 오염되어 있는 그러니까 특정 종교 집단에게 오염되어 있는 그런 당원 구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보수 정당에서 이미 선을 넘어서 갔다고 보여집니다. 공당의 기능이 완전히 네. 사라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그렇죠. 내용들인 게요. 예, 저도 뭐 몰락한 다른, 거죠. 그렇죠. 네.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패널들과 토론을 해보면 하는 얘기가 역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민주당 비난 또는 이재명 전 대표 말고는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참 당황스럽습니다. 자, 저희 그럼 다음 또 팩트체크 키워드를 좀 살펴보도록 하죠. 극우 언론 언중이 제소, 얼른 대응 현황 좀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소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극우 언론 모니터링을 통한 이 언론중재위 제소 상황에 대한 건데요. 계속 일단은 저희 민주파출소 뉴스포렌식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매체 중 하나죠. 정강훈 씨의 자녀가 이제 발행인으로 있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사랑제일교회 기관지 이 자유일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덕수 등의 이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두고서 이 버젓이 사설로 이 정당성을 좀 피력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된 거죠. 이거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 이제 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자유일보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정당하다. 그 사실은 대통령이 지위가 있을 때에는 뭐 만에 하나 양보를 해서 이렇게 나갈 수 있지만 대통령이 파면되고 나서 네. 지위 그러니까 권한을 행사하는 건 최소한의 권한만 그렇죠. 행사해야 된다는 게 헌법 전문가들의 얘기인 것이고 네. 법률가들의 대부분의 그런 판단인 겁니다. 그래서 사설을 쓸 때도 좀 사실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그냥 주의 주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기했던 극우적인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예. 형태로 자유일보가 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제소를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파면된 대통령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또 행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한교안도 심각한데. 이러진 않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위법적인 월권적인 행위를 이렇게 또 포장을 해주는 게 참 당황스럽네요. 자, 근데 다음 또 확인할 것은 대구 경북 지역의 일간지로 알려져 있는 네. 곳이죠. 매일신보. 매일신문에서조차도 지금 상당히 좀 극우적인 논조로 보도를 한 내용이 좀 있습니다. 네. 지금 헌재와 민주당의 선관위 방탄, 이들 세 조직은 무슨 특수관계인가? 그리고 늘어지는 사건 처리 기간, 탄핵 난사가 만든 무능한 헌재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죠. 이렇게 책임을 이렇게 돌리는 굉장히 악의적인 기사들을 지금 쓰고 있는데요. 이거 국민소통위원회에서의 대응 성과가 좀 있었죠, 이것도. 일단은 저희가 12.3 계엄령이 발동되고 예. 119 서부지법 폭동이 준동하고 있을 때 사실 스카이데일리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모니터를 하고 경찰에 고발했고 그 결과로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 그 그렇죠. 미국 군인 출신이라고 이 사람이 네. 이제 구속되고 압수하는 식으로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에 대한 중점 모니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제 경찰에서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일신문은 사실은 대구 지역에서 굉장히 유력 기관지입니다. 조중동으로 보면 조선일보와 같은 그런 위치가 있는데 대구 지역에서는 근데 여기서 제목이 극우 매체의 성격을 띠고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담고 그다음에 그 헌재를 공격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을 공격했는데 이런 그 제목에서 제목 장사라고 소위 네,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낚는 네, 그런 맞습니다. 거를 이제 그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언중에 가면 제목은 조정해주고 일부 내용도 저희 민주당 주장을 담아서 하는데 그 이전에 언론의 본연의 기능을
몰각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은 언중이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대선 국면에 가면 민형사상 책임도 같이 물어야 될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난 21대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일몰됐는데 언론중재법, 네,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서 문체위 소관이긴 합니다. 그 문제를 조금 더 밀도 있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사실이 전혀 아닌 걸 알고도 상습적으로 언론 네. 보도를 통해서 국민들을 이간시키는 이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네. 특단의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일정하게 사회적 공감대가 네네. 형성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전에 이제 언론 노조나 이런 데서는 그러니까 그 피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 언론인들에 대한 그게 이제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 더 극악무도했기 때문에 그런데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그렇게 그 언론이 무리한 보도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하에 이 문제를 논의해서 처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지 않겠나 네. 기대해 봅니다. 그 여러 대응의 방식, 특단의 조치도 필요하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언론중재위 제소하는 그 과정에 있어가지고 저 보니까 그 매일신문 같은 경우는 이 제소를 하면 심의를 하려고 대구까지 가야 된다라고 네, 그렇습니다. 들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그렇게 이제 굉장히 뭐 지역적으로 이제 뭐 계속 찾아가야 되는 여러 효율적인 부분에 가야죠. 있어서는 힘들지만 네, 갈 수밖에 가야죠. 없는 네. 상황. 끝까지 추적해서 엄벌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조기 대선 그 국면을 두고서 이제 앞으로 이런 극우 매체들의 이 여러 어떤 허위 사실 보도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극렬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국민소통위원회에서 언론중재에다가 이제 제소한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다라고 하는데요. 앞서 방금 자료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료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2025년부터 해서요. 1월 1일부터죠. 2025년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해서 확인된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제 방송 예. 보도와 관련해서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는 거고 언론중재위는 그 일간지 그러니까 신문법에 적용이 되는 예. 것을 우선해서 저희가 언론중재위에 제보를 합니다. 물론 방송도 집어넣는 방송에도 제보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신문 쪽이 훨씬 그다음에 인터넷 매체들이 주로 이제 언중위에 제소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매일신문, 그다음에 스카이데일리, 자유일보, 압도적이네요. 뉴델리, 네. 펜앤마이크 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요 종이신문의 경우는 자정 기능이 그나마 있고 사전에 좀 조율돼서 정정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매일신문, 스카이데일리나 자유일보 같은 경우는 이게 전부가 아니고요. 더 많은데 또 불구하고 저희가 비중 있는 네. 그 보도 그다음에 국민들이 속아서 혼란이 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이 정도인데 이거 곱하기 1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으로 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더 요 횟수가 많이 늘어날 거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그런데 그럼 넘어가서요. 저희가 이제 다음 세 번째 키워드를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타이틀부터 살펴보죠. 가짜뉴스 무관용 대응 허위조작 감시단. 자, 허위조작 감시단의 역할 앞서 이제 저희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주셨지만 일단은 그 담당하셨던 고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씩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수막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법적 대응 지금 해 나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전국에 많은 현수막들이 걸리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너무 명백히 담아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동안 찾아보니까 잘 그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고 그동안에는 그 서로 뭐 좀 지킬 수 있는 선을 지켜가면서 했었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그 선을 너무 넘어선 거예요. 넘어선 게 너무 많고 특히 특정인을 대상으로 특히 이재명 전 대표라든지 당을 상대로 너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로 좀 정치적 공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이제 민주파출소에서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제보받은 사실들을 검토해서 지금 그 명예훼손 등으로 이제 고발장을 다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에는 조금 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그 파면 이후로
이제 선거법이 적용됩니다. 공직선거법이 그렇죠.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상대로 뭐 낙선 목적이나 이런 식으로 허위 사실을 거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 현수막들 쭉 보셔서 뭐 문구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이없는 문구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카톡 검열, 뭐 언론 검열, 뭐 유튜브 검열 이렇게 검열을 하고 있다. 이미 하고 있고 다음엔 또 어떤 걸 검열할까? 막 이런 식으로 써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이지 않습니까? 예. 여당이어도 할 수 없는 검열을 어떻게 야당이 검열을 하겠으며 그쵸. 이 검열이란 뜻은 결국은 개개인의 카톡을 함부로 그냥 들여다본다는 거냐. 사전에 뭐 너네들이 뭘 쓰고 있고 어떤 내용을 보내는지 본다는 건데 이거는 대한민국의 이 법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법원의 영장 없이는 볼 수 없는 내용들을 그러고, 하고 있다. 네, 그러고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네네. 다음 네. 거기서도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프레임 전쟁이었어요. 네. 프레임 전쟁인데 전용기 위원장이 저희가 민주파출소 운영하면서 허위 조작된 정보를 유통하는 것도 불법이니 일반인도 그런 행위를 하지 마시기를 권고했던 건데 예. 그걸 가지고 갑작스럽게 카톡 검열이라는 말로 바꾸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네. 미디어 특위에서도 이거를 예. 정치 공작의 일환으로 활용을 했던 거고 언론에서 그거를 마구잡이로 받아쓰기 했던 그렇죠. 것으로 빚어졌는데 그럼 보통 이제 기존의 정당 문법으로 보면 좀 주눅이 들어서 이걸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그게 뭐 우리가 얘기하고자 했던 카카오톡과 관련된 허위 조작 정보를 퍼나르지 말라는 거다. 그리고 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카톡 검열이라는 프레임이 실패했습니다. 국민의힘. 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후속 조치가 지금처럼 민주파출소가 사실은 주 1회 브리핑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일 브리핑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이 그 카카오 검열이라는 당시 여당의 잘못된 그런 행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허위 조작 정보나 가짜 뉴스가 횡행한다라는 그런 문제의식 때문에 네네.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게 된 거고요. 앞서 얘기했던 현수막의 가장 큰 노골적인 거는 그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해서 남양주시의 지역의 예. 당협위원장이 인공기를 같이 걸었던 거죠. 이재명 대표가 마치 그 북한에 뭐 사주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이재명 카톡 검열 인공기 이꼬르 인공기 가지고 예. 나태근 위원장이 걸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를 내란 세력이라고 내란 그렇게 세력이라고 얘기했죠. 이재명 대표를 내란 수계라고 네. 한 그런 현수막 이제는 볼 수는 없죠. 지금은 예, 이게 그렇게 뭐 한 공당에서 했습니다. 나오는 정치적 언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이게 사실 자유통일당이 예. 국민의힘을 접수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거의 뭐 극우 유튜버들의 썸네일 정도의 수준의 이야기들이 이렇게 현수막으로 달리니까 황당하고 이거 보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법적 대응 부분에서 어떻게 좀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네, 지금 제가 고발인 조사를 좀 하고 왔고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프레임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전용기 의원에서 발언은 이런 불법적인 내용들을 확대하고 배포하지 말아라는 예, 거예요. 그렇죠. 그 후에 이야기를 한 건데 네.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잘 인지를 못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을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죠. 예, 그렇죠. 이거는 아예 애초부터 그냥 국민 개개인의 카톡을 먼저 보겠다. 우리 민주당이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인데 예, 불가능한 그거랑, 얘기잖아요. 예,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마치 비슷한 선상에 있는 것처럼 해서 이게 뭐 문제 안 되는 것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고 있길래 네.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반박을 하고 예, 예.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요거 관련해서 이제 현수막 문제뿐이 아니라 그 불법 개조 차량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도 문제가 되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게 불법 개조 차량 어떤 식으로 지금 이렇게 유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들께서 길거리 이제 지나다니시다 보시면 네네. 뭐 차량에 이렇게 위에 스피커를 그렇죠. 뭐 여러 대 막 예. 올려놓고 이상한 내용을 막 틀면서 다니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반복적으로 이렇게 근데 들어오더라고요. 물론 차량을 공식적으로 튜닝을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대부분의 이런 차량들은 공식적인 튜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 불법 개조. 예,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자동차 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도 위반이고요. 네, 네. 그럼 거기도 또 틀어드는 내용도 보면 명백히 허위 사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냥 지나가니까 저희가 잘 인지를 못했지만 이제는 민주파출소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그 핸드폰으로 다 녹음을 하시고 녹화를 하셔가지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명예훼손 및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네. 다 지금 고발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게 두 가지의 심각한 위법 사항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 앞에 맞습니다. 네. 그때는 시립대 해놔가지고, 앞에서 네, 시립대 앞에서 했던 거죠. 네. 내용으로는 뭐 너무 웃겨요. 간첩. 이재명 전 당대표가 간첩이다. 명백히 예, 예. 간첩이고 그게 스카이데일리의 후유증 같습니다. 기밀성을 추종한다. 거기 스카이데일리가 우리 당의 국회의원을 간첩으로 사실도 아니죠, 그죠? 허위죠. 허위한 허위죠. 명예훼손이고 그래서 고발해서 지금 수사가 수사 진행 중이죠.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이재명 당대표 나쁘다, 뭐 민주당이 좀 별로다 이런 거는 어떻게 인식 본인 그치, 해석의 차이니까. 예, 해석의 차이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될 여지는 있지만 네. 그래도 헌법상 언론의 자유라든지 뭐 발언을 할 수 있는 게 용인됐다면 명백하게 그냥 간첩이다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사실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벌도 훨씬 강합니다. 맞습니다. 그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최근 윤석열 탄핵 선고를 앞두고서 그 폭동 예고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았었습니까? 살벌한 내용들도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법적 조치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헌재를 폭파하겠다. 예. 일단 이거는 그 헌재에 그 경찰관 분들이 필요한 LPG 가스통이 필요했습니다. 난방을 네,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이게 들어간 걸 가지고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예.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증거 뭐 본인들이 내란이 아닌데 내란으로 엮어간 거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일부러 집어넣어서 한 것이다라는 그냥 말도 안 되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갖다가 이제 각종 온라인에 퍼뜨리고 한 사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또 헌재 자체에 폭동을 해야 된다, 때려 부셔야 된다. 라는 이거는 서부지방법원의 사태가 있은 이후에 또 발생한 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것들이 처벌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네. 이런 글들을 쓴 거에 대해서 저희가 뭐 DC 인사이드라든지 뭐 일간 베스트, 네이버 카페 등등에서 제보받은 수십 건들을 모두 다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변호사님의 역할이 좀 막중해 보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지금 공익 변호인단이 네네. 꽤 여러분이 활동해서 그쵸. 네, 함께 집중적으로 고생들 해주고 이렇게 계시는데요. 봉사하고 계십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마지막 팩트체크 키워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방위, 내란, 옹호, 오정환, 재등판이라는 키워드인데요. 자, 윤석열 파면에 따른 그 6.3 조기 대선을 위해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이른바 이제 선방위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방위의 구성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방송장악 논란의 핵심 인물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일방적인 임명 때문이지 않습니까? 자, 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 아무래도 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청부 민원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벌써 이제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 예, 그렇죠.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법정 제재 그게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 하나하고 맞습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탄압 네.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세 번째로는 직원 중에 한 분이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청부 민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일임 위원장의 발언을 폭로를 했는데 이분이 무단으로 이제 휴가를 가고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 됐다가 다시 복귀해서 이제 불완전한 상태에서 선방심의 구성을 하는데 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도리가 없다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오정환이라는 이 분의 경우는 MBC 제3노조 출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22대 총선에서도 그 최악의 심의를 했다. 아까 얘기했던 계속 기각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 그다음에 이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네, 민주당의 맞습니다. 집권은 탄핵 강풍 때문이다. 우파의 견제 기능이 마비돼서 외교 경제 정책이 무너졌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예, 하는 예. 사람을 선방심의에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유희림 방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예. 볼 수밖에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는 그 18일 날 가방이 그 전체 회의가 있어서 이 문제 다루고, 제가 16일 날 현안 질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깊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이 오정환이라는 인물, 내란 옹호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 자체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여러 논란의 망언들을 좀 쏟아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는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내란 그 선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판례라든지 그런 게 뭐 정립되어 있지는 좀 어려운데, 일단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를 옹호했다는 것은 당연히 내란 선전죄로서 충분히 판단 받아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 고발 대상이 될 것 같고요. 고발 아직 안 했나요? 지금 오정환에 대해서 최근 거에서 정리해서 네. 지금 고발해 주십시오.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고려해가지고 네.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 이게 저희가 민주당이 그동안 이런 이제 불법적인 행동, 그다음에 자극적인 말 이런 거는 좀 저희가 관용을 베풀었어요. 맞습니다. 그 가급적 고발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 이번에 민주파출소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고소고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데 조금 이제 좀 덜 했죠. 맞습니다. 너무 덜 했습니다. 덜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사실 왜 그렇게 되냐면 또 자기 검열을 좀 하는 편이죠. 우리는 공권력에서 좀 취약돼 있고,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고발하면 무고죄로 대치기 당하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그 법을 잘 모르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먼저 됐는데, 이번에 그런 걸 불식시키고 네. 좀 제대로 대응해서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네네. 공익 변호인단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자격 미달의 오정환 의원이 그 윤석열 파면 이후죠. 사흘 뒤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그것도 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단 한 번 맛봤던 자유와 번영을 되돌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 저항의 역사도 반복되어야 한다라면서 역시나 내란을 정당화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이 맡게 될 직책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송출되는 방송에 대해서 이걸 이제 심의하는 역할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이런 여러 이제 논란의 문제들 신고를 꼭 주셔야 되는데, 하시는 방법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민주파출소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하기 탭을 들어가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자면요. 그게 좀 불편해서 네네. 좀 그러면 아는 분들, 우리 당의 국회의원, 뭐 시도 의원들도 예.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냥 뭐 지역위를 통하는 방법도 있을 지역위도 거고요. 있고, 그다음에 중앙당 홈페이지 그 파출소가 아니더라도 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010-5381-5374입니다.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됩니다. 김현 네. 국회의원 개인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그 X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보를 했는데 잘 안 다뤄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신데요. 사실 저희가 충분히 다 수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놓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번호로, 뭐 전원규 변호사님 번호로 할까요? 예, 좀 상관없습니다. 제 번호로 010-5381-5374,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 313호입니다. 저희 의원실과 제 번호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민주파출소로 다시 네. 제보를 해서 다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네.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거짓말 시리즈를 쭉 내는데 그게 이제 폰트와 이게 눈에 잘 안 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1회부터 84차까지 동일한 포맷으로 가고 있거든요. 동일하게 홍보를 해야지 이게 그래도 그나마 눈에 들어온다,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길 때도 있습니다. 네. 성격에 따라서. 예, 그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시리즈물도 잘 네. 담아서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파출소로 신고하시는 법과 하나는 제 김현 위원장님을 괴롭히는 방법 두 가지 방법 중에 활용하는 신사 법. 선택해 주시면 네. 됩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 네. 더 드리면은 저희가 실무적으로 이게 이제 고소고발까지 가려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있어야 돼요. 근데 네. 이제 너무 단순히 사진만 하나 딱 올려주시거나 하면 일시 같은 게 특정이 안 되는 경우도 그렇죠,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왕이면 짧아도 상관없습니다. 육하 원칙 정도의 간단하게 몇 줄 정도 예. 이게 커뮤니티, 예, 그다음에 맞습니다. 발견된 시간, 그다음 본인 네. 네, 그런 이력 중에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 예, 그 정도만 해서도 네네. 그러니까 적어도 언제 어디서 발생된 일이라는 거는 좀 특정이 그렇죠. 돼야지만 이게 이제 수사가 진행이 되지. 저희가 제시를 해도 안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받아주질 잘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실무적으로 논의하다 보면 말은 제보가 왔지만 그게 실질적 뭐 고발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더 신경 써서 제보해 주시면 저희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예를 들어 하겠습니다. 커뮤니티다 그러면은 카카오의 어느 커뮤니티에 있었던 네. 맞습니다. 내용이다. 그 몇월 몇 시에 예, 발견됐다. 예, 거기에 그렇게. 있었던 일인 것 같다 네.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주셔야 해주면 사이버 수사대에서 특정해서 수사가 빨리 될 수 있는 맞습니다. 거죠. 근데 이게 안 그러면 압수수색하거나 뭐 그 다음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구체적으로 가는 거기까지는 데는 일반적으로 시간이 걸리죠. 명예훼손과 관련돼서는 이제 일반인 윤석열 빼고는 해준 적이 없어요.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특정이 좀 잘 돼야 이제 네네. 저희도 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네. 원활한 절차를 위해서도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글이 게시되고 나서 삭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카이빙하는 개념으로 찍어 놓으시고 뭐 일시 뭐 이 장소 어디서 이제 올려놨는지 이런 걸 좀 특정해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겠죠. 네. 오늘 그래도 마지막 한 말씀은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인구 변호사님 오늘 참고로요, 어떠셨습니까? 전원규 변호사님이 재주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면은 또 문제가 네. 될까봐 안 합니다. 아, 그래요? 오디오가 누구랑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해도 됩니까? 이제 오디오는 괜찮습니다. 아마 이거 짤 돌아다닐 네.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일반인이 된 술통령입니다. 아니,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오늘 뭐 형사재판까지 불려갔는데 저는 사랑한 죄밖에 없습니다. 좋아, 빵으로 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사실 제가 오늘 못 들어보나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잘 아세요? 그- 들어볼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됐네요. 이키 소문으로는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2022년도에 방통위원으로 있는데 네네. 보다가 모니터하다가 예. 발견해서 이분이 그래서 입력해놨는데 네네. 변호사인 거는 제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네. 재주를 또 가지고 계셨네요. 발굴했습니다. 네. 네. 그럼 김 위원장님께서 발굴을 하신 아니 건가요? 발굴은 이미 됐는데 됐는데. 오늘 이렇게 그 우리 성대모사를 데뷔 데뷔는 그죠? 델리민주에는 제가 델리민주 데뷔는 네, 첫 델리민주입니다. 데뷔입니다. 네. 네. 한진희 부위원장님의 공로가 큽니다. 이거 소중한 기회 만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국민소통위원회 김현 위원장님과 허위조작감시단의 전은규 변호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자, 네, 그럼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